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Last time we studied the reading part in lesson 1. 지난 시간에 우리는 1과의 읽기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조금 이해 안 간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글을 통해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Today we will study adverb and pronoun.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Do you remember what was the last homework?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I told you review the grammar.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문법 부분을 review, 복습하라고 했었죠? 네. 우선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품사를 배우고 그 품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사를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pronoun, 대명사를 배울 건데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동사는 왜 안 배우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동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동사는 대명사 끝난 다음에 배울게요. 아마 동사만 가지고도 몇 시간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kay, today let's start to study adverb. 자, 여러분들 복습했다면 기억나야 되는데 부사 정의가 뭐였죠? 그렇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식하기 때문에 문장 성분으로는 수식어라고 했죠. 네, 수식어는 문장 형식에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자, 그런 부사가 보통 어떤 형태를 갖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Number 1. Adjective plus ly equal adverb. 자, adjective 하면 뭐였어요? 그렇죠. 형용사죠. 형용사에다가 ly를 더하면 뭐가 된다? 네, 부사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부사구나 느낌이 올 수 있는데요. 우선 밑에 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djective, repeat after me. Perfect. Perfect.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완벽한 이라는 뜻이죠. 자, adverb. 네, 부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형용사에다 일반적으로 ly 붙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perfectly. perfectly. 네, 그러면 뜻은 뭐가 될까요? 네, 완벽하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한, 뭐뭐 니은이 되고요. 부사는 뭐뭐하게가 돼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네, 보통 뭐뭐하게로 부사는 해석된다. 그리고 끝이 ly로 많이 끝나고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내용을 쭉 필기를 해야 돼요. 학습지를 인쇄한 사람은 화면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아니면 여러분 좀 편한 형식으로 쓰면 되고요. 노트에 적는 학생들은 이미 인쇄된 내용까지 조금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빨라서 좀 필기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잠깐 멈췄다가 적고 또 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Next, slow. What is slow? 그렇죠. slow 하면 느린이죠. 그러면은 부사는 ly 붙여서 slowly, slowly. 의미는 그렇죠. 느리게 해야 되겠죠? bad. What is bad? 그렇죠. bad는 나쁜. 부사로 바꾸면 badly, badly. 의미는 나쁘게. 그리고 몹시라는 뜻도 있어요. I like it badly 하면은 난 그것을 좋아해. 엄청 몹시 좋아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음 careful. careful 하면은 주의 깊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부사로 바꾸면요. carefully. carefully. 의미는 주의 깊게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easy. easy는
그렇죠. 쉬운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사 형태는 쉽진 않습니다. 뭐가 될까요? 네, easily, easily. 네, 의미는 네, 쉽게라는 뜻이죠. 쉽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끝에가 y로 끝났는데 그 앞에가 자음이라면 그래서 자음 플러스 y로 끝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자음 뒤에 y를 i로 고쳐주고 뒤에 ly를 붙여줘야 된다. 요거 추가로 하나 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heavy, heavy, heavy는 네, 무거운. 자, 요거 부사로 바꿀 수 있겠어요? 네, heavily, heavily. 그래서 y를 i로 고쳐주고 왜냐하면 y 앞에 v가 자음이니까 의미는 네, 무겁게 라는 뜻도 있지만 심하게 라는 뜻도 있어요. Rain pours heavily. 비가 심하게 쏟아붓는다. 이럴 때 heavily를 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을 수식하는 수식어인데 일반적으로 형용사의 ly의 형태가 많이 있고 그리고 해석할 때 뭐뭐하 게러 해석한다. 이거 기억하면 되고 ly 붙일 때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인다까지. 네. 그런데 2번 보면은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Repeat after me. hard, fast, late, early 이런 건 뭘까요? 네, 조금 공부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형용사의 형태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좀 봐둬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은 단어 중에 뭐가 있죠? 그렇죠. hard가 있죠. hard. 네. 여기서는 형용사로 사용되는데 이 옆에 문장에서는 부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같은 형태라고 하니까 여기다도 hard 써볼까요? 네, 그럼 한번 같이 해석해 볼게요. Repeat after me. Sue's job is very hard. 네, Sue's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네, 수의란 뜻이에요. 수는 사람 이름이고 뒤에 apostrophe s가 누구누구의라는 뜻을 갖습니다. 주어 뒤에 apostrophe s는 동사가 축약된 형태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Sue's job is라는 is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누구누구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ue's job 하면은 그렇죠. 직업. 수의 직업은 is 이다 있다 하다라는 비동사죠. Very hard. hard는 뭐예요? 그렇죠. 어려운, 힘든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의 직업은 굉장히 어렵다, 매우 힘들다라는 거죠. 자, hard가 힘든이라는 뜻도 있고 옆에서는 무슨 뜻일까요? Repeat after me. Sue works very hard. 자, 수는 work, 일한다, 매우 hard, 열심히 라는 뜻이죠. 여기서 hard는 열심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는 매우 열심히 일한다. hard라는 똑같은 단어가 형용사, 부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거죠.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Ben is a fast runner. 네, fast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옆에 문장에서도 fast가 사용될 거예요. 네, 적어놔 두고요. 왼쪽 형용사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ben은 is, 이다 있다 하다 비동사죠. 한 fast 하면 뭐예요? 그렇죠. 빠른이라는 형용사죠. 빠른 runner. 네, runner 하면 run 달리는 거죠. runner 하면 달리는 사람, 달리기 주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벤은 빠른 주자야. 얘는 개주 나가도 돼. 뭐 이런 말이죠. 벤은 빠른 주자다. 자, 옆에서는 Ben can run fast 돼 있죠. 벤은 can run, 달릴 수 있어. fast. 네, 여기선 빨리, 빠르게 라는 부사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벤은 빨리 달릴 수 있어. 마지막, The bus was late. The bus was early. 네, late라는 단어, early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선 I went to bed late, early 부사로 쓰일 때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 bus. 그 버스는 was는 is의 과거 형태예요. 뭐뭐였다, 하였다, 있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버스는 late, 늦었다. 늦은이란 뜻이고요. early, 시간이 좀 일렀다, 이른. 그래서 뭐 늦었다, 일찍 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부사로 해석할 때는 I went to bed. 나는 went는 go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go to bed는 잠자리에 들다. 침대로 간다라는 건 잠자리에 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late, early. late는 늦게, early는 일찍. 그래서 나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혹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는 우리가 부사의 일반적인 형태에 뒤에 li가 붙는 걸 봤다면은 2번에서는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형태도 봤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면서 부사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부사가 형용사와 약간 관련이 있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네, 3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형용사와 부사를 얼마나 구분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자, 1번 고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Don't eat so quick. Don't eat so quickly. 자, quick 하면 무슨 뜻이에요? 빠른. quickly는 네, 빨리. 자, 둘 중에 뭐가 답일까요? 네, 답을 아직 못 골랐으면은 빨리 생각해 보세요. 자, don't eat 하면 뭐예요? eat은 먹다라는 거고 don't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아라. so 너무 뭐 그렇게라는 거죠. 너무 그렇죠. 빨리 먹지 말아라. quickly가 정답이죠. 너무 쉽다고요? 네, 좀 하네요. 네, 2번 보겠습니다. Sam is very careful driver. Sam is very carefully driver. 뭐가 정답일까요? 네, careful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했죠? 주의 깊은. carefully는 네, 주의 깊게. 정답을 골랐습니까? 네. 아직 못 골랐으면 선생님 설명하는 동안이라도 빠르게 골라보세요. Sam은 is, 이다. 뭐냐면 very, 매우, driver, 운전자. drive는 운전하다라는 뜻이 있고 driver은 운전자라는 거죠. 자, Sam은 매우 그렇죠. 주의 깊은 careful driver 해야 되는 거죠. 매우 주의 깊은 운전자이다. 뭐 두 개 다 맞았다고요?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1번이나 2번처럼 여러분들이 해석했을 때 의미만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기 쉬운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3번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같이 볼게요. Those oranges look nice. Look nicely. 자, nice 하면 뭐예요? 그쵸? 좋은, 멋진. nicely는 네, 멋지게, 좋게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뭐가 정답일까요? 네, 답을 고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직 못 골랐으면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골라보세요. 자, those가 있는데 those는 뭐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this의 복수형이 these라고 배웠죠? 그래서 that의 복수형은 those라는 겁니다. 지금 those는 that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저 혹은 저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것들. 근데 지금 오렌지를 꾸며두니까 저기 좀 멀리 있는 저 오렌지들은 자, 끝에 S 붙었죠? 복수라는 거죠. 저 오렌지들은 look. 여기서 look은 보다가 아니죠. 보는 게 아니라 오렌지가 눈이 달려서 보진 못하겠죠. 네, 저 오렌지들은 look,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답이 뭘까요? 네, 답은 nice입니다. look nice. 선생님, 좋은 보인다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좋게 보인다가 좀 더 말이 되잖아요. 해석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좋게 보인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긴 nice가 들어가야 돼요. 갑자기 막 영어에 대해 불신이 생기고 막 어지러워질 수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형용사와 부사가 있을 때 형용사는 여기서 이제 의미만이 아니라 약간 품사의 속성을 봐야 돼요.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네,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죠?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렇죠. 동사 뒤에 와서 동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어, 보충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네, 반면에 부사는 뭐예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수식한다고 했어요. 자, 수식하는 거는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는 수식어, M이라고 했죠. 네, 수식어는 문장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주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 뭐다?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예요. 형용사, 부사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수식할 때 명사를 수식하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수식하냐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보어. 보어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 부사를 구분할 때 명사를 꾸며주냐 안 꾸며주냐 뭐 다른 걸 꾸며주냐도 있지만 생략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those oranges look. 저 오렌지들은 뭐뭐처럼 보인다 하면은 뒤에 말이 생략 가능해요? 생략 불가능해요? 생략 불가능하죠. 뭔가 꼭 와줘야 돼요.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어예요. 보어인 형용사가 와줘야 됩니다. 조금 이해 가나요? 네.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어떤 역할로 쓰였는지 품사적인 속성도 좀 보면은 1번은 어떤 걸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뭐 부사로 쓰였으니까 3번이라고 해볼까요? 네, 3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네, 부사, 동사, 형사, 부사 문장을 수식하는 역할이었죠. 자, 2번은 careful driver. 네, 주의 깊은 운전자라고 했을 때 운전자라는 명사, driver를 꾸며주니까 careful, 형용사인데 1번, 명사를 꾸며주는 의미로 네, 역할로 쓰인 거죠. 3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략할 수 없는 보호로 쓰인 거고요. 조금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품사의 속성, 역할을 조금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Come on, Dave. Why are you always so slow? So slowly. 자, slow 하면 뭐예요? 네, 느린이고 slowly는 느리게 라는 거죠. 뭐가 정답일지 한번 골라보세요. 네, 아직 못 골랐다면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한번 골라보기 바랍니다. Come on, Dave. Come on. 데이브야, 좀 서둘러. Come on. 서둘러. Why? 왜? Are you 돼 있네요. 보통 you are 주어 동사 순서여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물어볼 때는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너는 뭐뭐 하다가 아니라 너는 뭐뭐 하니가 되는 거죠. 너 뭐뭐 하니? 왜 너는 뭐뭐 하니? Always. 항상 so 그렇게 slow, slowly.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의미로 느린 하니, 느리게 하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게 와야 되냐? 필요 없어도 되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왜 너는 항상 그렇게 뭐뭐하니라고 했어요? 뭐하니? 느린 거니?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느린 거니? 라는 말을 하려면은 느리게 하니 뭐 느린 거니? 라고 하려면은 뭔가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보호로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호로 쓰이려면 부사가 아니라 그렇죠.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좀 이해됐어요? 네. 쉽진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이해했다면 굉장히 영어에 대한 감각이 좋은 거예요. 만일 이해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좀 복습하면 됩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자, 5번. Can you speak slowly, please? 돼 있어요. 자, slowly 아까 의미는 봤죠? 뭐가 정답일까요? 네, 골랐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speak? 하면 뭐예요? can 할 수 있냐? 라는 건데 you보다 앞에 왔죠? 이것도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an you speak? 말해줄 수 있니? 너 말할 수 있니? 자, 무엇을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할 수 있니? 라고 했어요. 자, please, 제발 좀 말해줄 수 있니?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나요? 제발 좀 말해줄 수 있니? 뭐 말을 하려다가 안 했어. 야, 그거 좀 제발 말해줄 수 있니? 라고 했어요. 네,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와야 되냐면 그렇죠. slowly라는 3번 부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조금 천천히 좀 말해줄 수 없니? 좀 느리게 좀 말해줄 수 있니? 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나요? 그래서 생략 가능한가, 생략 불가능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부사를 어떻게 정말로 활용할지 짚어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4번. 부사의 역할과 위치. 부사의 밑줄 그으시오 돼 있죠? 부사의 역할은 우리가 계속 했어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을 꾸며준다. 그 수식어라고 했는데, 자, 위치. 어디에다 써야 되냐? 내가 진짜 선생님 쓰려고 하는데 부사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 보어가 온다든지, 목적어가 온다든지, 뭐 목적어 두 개가 온다든지, 목적어, 목적보, 뭐 이런 건 형태는 문장 형식을 통해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 다양하게 꾸며주는 부사를 어디다 써야 되나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동사를 꾸며주는 거, 네, 부사의 밑줄을 그을 준비하고요. 동사를 꾸며주는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Repeat after me. They sincerely love her. 자, 여기서 동사는 뭘까요? 그렇죠. love, love, love. 사랑하다 라는 동사가 쭉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들 부사는 여기서 뭘까요? 네, sincerely가 부사죠. ly가 있죠. 그래서 they, 그들은 love, 사랑한다. her, 그녀를, 을을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적어죠.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사랑해. 네, 주어, 동사, 목적어, SVO, 삼형식 문장이에요. 그런데 부사가 꾸며주러 동사 앞에 온 거죠. 네, 그래서 우선 sincerel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sincerely 하면은 진심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동사 꾸며주는 말 앞에 옵니다. 앞에 와서 꾸며줘요. 명사로 꾸며줄 때 형용사도 그 앞에 왔었죠. 그런데 동사로 꾸며줄 땐 특이하게도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문장 맨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공부할 게 많습니다. 동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와서 꾸며줄 뿐만 아니라 문장 앞 뒤에 와도 이게 동사로 꾸며주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형용사 꾸며주는 거 가보죠. 자, 형용사 찾아보겠습니다. The boxes are really heavy. 여기서 형용사는 네, heavy가 되겠죠. The boxes. 그 상자들은 네, X가 있어서 복수해주기 위해서 ES가 왔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인 거예요. 그 상자들은 are 어떠어떠하다 라고 했을 때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heavy라는 형용사가 온 거죠. 그 상자들은 무겁다. 그런데 really가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 왔어요. 어떻게 무겁냐면은 really 뭐예요? 정말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아까 동사 꾸며주는 것처럼 그 앞에 왔어요. 일반적으로 꾸며주는 말 앞에 와서 꾸며줍니다. 동사는 워낙 중요해서 앞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지만 형용사 꾸며주기 위해서 앞에 놓였어요. 부사를 꾸며줄 때도 보겠습니다. She crossed the street very carefully. 자, 그녀는 crossed, 건넜다, the street, 길을 very carefully. 자, carefully 하면 뭐예요? 네, 주의 깊게였죠? 주의 깊게 건넜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깊게 건넜는지 좀 더 꾸며주고 싶어요. 부사를. 자, 그때 very가 왔네요. 어떻게? 네, 매우 주의 깊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꾸며주는 말 앞에 부사도 오는구나. 동사만 빼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문장도 뭔가 좀 많이 있네요. 문장을 꾸며줄 때 보겠습니다. Repeat after me. Fortunately, I found the key. 자, 여기서 문장은 뭘까요? 그렇죠. ly를 포함하고 있는 fortunately를 뺀 I, 나는 found, find의 과거형이죠. 찾았다. The key. 나는 열쇠를 찾았어.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문장에서도 I found the key. 그 아래 마지막도 I found the key가 문장이 되는 거죠. 나머지 fortunately가 부사가 되는데 무슨 뜻일까요? 네, fortunately 하면은
다행스럽게도, 다행히도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장을 꾸며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또 문장 앞에서 올 수도 있는데 문장은 또 어떻게 꾸며줄 수도 있다? 뒤에 와서 꾸며줄 수도 있다. 또는 동사, 주어 동사 사이에 와서 동사 앞에 와서도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동사랑 비슷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동사가 문장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사를 꾸며줄 때와 다른 점은 뭐예요? 그렇죠. 쉼표들이 있죠? 네. 문장을 부사가 앞에서 꾸며질 때는 앞쪽에다가 쉼표를 찍어주고요. 뒤쪽에서 꾸며줄 때는 문장 뒤쪽에다 꾸며줍니다. 가운데로 들어와서 동사 앞에 와서 꾸며줄 때는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쪽에다 쉼표를 찍어줘야 돼요. 네. 동사와 또 문장 꾸며줄 때의 차이점 느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사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보통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형용사와 약간 형용사에서 의미를 가져온 것도 있고, 구분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특히 형용사가 보어일 때를 잘 구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부사의 역할도 우리가 봤는데, 위치는 어디서 꾸며주는지, 일반적으로 꾸며주는 말 앞에 오긴 하는데 동사나 문장은 앞뒤, 문장 맨 앞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를 찍어줘야 되고요. 문장 사이에 들어올 때는 동사 앞에 온다.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면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고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느낌만 받아들이고 조금 반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을 많이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법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어를 실제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많이 읽고 써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요. 과제는 클래스팅에서 퀴즈 풀기, 그리고 오늘 5쪽 학습지 정리하는 겁니다. 학습지 인쇄 못한 경우는 노트에 해도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Good job, everyone. See you next time.